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까지 이제 16일, 선택의 시간이 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 JTB는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돕기 위해서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 편입니다. 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4분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4분의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후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미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 이미영입니다. 예, 다음 신환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 신환철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홍열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 유홍열입니다. 네, 후보의 좌석은 추첨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승환 후보께서 1분 연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현 전북교육감 김승환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차가운 상태로 돌아온 우리 아이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자신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저 김승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꿈을 지켜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발표된 자료 있습니다.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을 지킨 곳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했습니다. 제가 다시 지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후보의 기조 연설 차례입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미영 인사 올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피어나지도 못하고 떠나간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묻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0년 동안 몸담았던 정든 교직을 떠났습니다. 전북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 때문에 지금 학교는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꼴찌가 되었고 학교폭력 증가율은 전국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마저 꼴찌가 된다면 전북은 이제 어디에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학력부터 올리겠습니다. 교사들의 사기를 세우고 학부모들의 열망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잘 아는 교육감 후보 이미영이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신환철 후보의 기조연설 1분입니다. 예.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저도 매일같이 속절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른의 잘못들을 뉘우치며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4년 전북교육과 함께 행복하였습니까? 다수의 많은 분들은 지난 4년간의 전북교육이 행복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시던 전북 도민들께서 가서 자초일보 직전에 전북교육을 살려라고 명하였습니다. 저 신환철은 도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명령에 순종하여 항로를 이탈하여 운항하는 위기의 전북교육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나쁜 교육을 좋은 교육으로 바꾸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예. 모두 함께 행복한 전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홍열 후보의 기조연설 1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요즘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얼마나 걱정들이 많으십니까? 여기 이 사람 그간 중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교장, 학교 설립 등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전북 교육을 이끌어온 책임으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히 적성에 맞추어서 맞춤형 교육으로 아이들을 인재로 길러내겠습니다. 교육 발전이 곧 전북 발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희망으로 우리 전북도를 전북교육을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유홍열 이 사람 믿어주십시오.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언 시간을 좀 엄격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그때그때 잠시 설명을 드리지요. 질문 내용은 사전에 이 후보들께 전혀 공개하지 않았음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 주도의 상호 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를 상대로 토론을 벌이는 순서입니다. 주도권이 없는 후보는 주도권이 있는 후보의 통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한 후보에게 총 4분의 주도권을 드리는데요. 상대 후보 3분 가운데서 2분을 선정해서 각각 2분씩 나눠서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토론 주제는 학력 신장 방안입니다. 도내 학생들의 학력 실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합니다. 학력이 신장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학력이 후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북적 학생들의 학력, 정확한 실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력 신장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영 후보가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어느 후보와 먼저 2분 동안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김승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저는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문제입니다. 특히 그 기초학력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은 환경이 어렵거나 또는 농어촌 학교에 소재한 그 아이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2013년 중3 기초학력 평가에서 우리 전북이 미달률이 가장 높아서 전국 꼴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역시 13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곧바로 고등학교 그 학습 교육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후 우리 고등학생들의 어떤 학력자의 심각한 그 암울한 어떤 분위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김 후보께서 어떤 여러 가지 특히 교육부와 많은 갈등과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그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의욕은 자신들의 꿈과 진로를 찾아갈 때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는 진로 진학 상담교사 배치율이 전국의 그 94.5%에 비해 유독 우리 전라북도만 26.1%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믿고 싶지 않은 그런 통계표입니다. 20초 남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기초학력 차에 대한 그 사과하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지금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일명 일제고사를 가리키는 건데요. 전라북도 교육청은 김승환 후보님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좀 매우 부족할 줄은 알지만 상대방의 답변도 좀 배려해가면서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2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신한철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신한철 후보께서는 그 학력 신장 방안으로 고교 입장 표명제를 공약으로 내셨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고입 선발 때 각 학교에 우수학생 5% 우선 선발권 도입을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언뜻 제가 판단할 때는 대학교에서 우수 학생을 뽑아 대학 명성이 울리려는 현행 입시 제도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력 신장의 문제를 고등학교만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특히 중학교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후보님께서는 중학교 학력 신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도 중요하고 중학교도 중요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학력에 대해서 이렇게 신장이 되는 그런 정책과 그런 노력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력이 신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는 5% 우선 선발권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중학교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중학교의 이런 근무 여건이 학생들 분위기가 가장 안 좋습니다. 말하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데, 저는 중학교 때는 뭐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웨덴식 맞춤 교육을 중학교에 우리도 받아들여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자기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또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담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은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신환철 후보가 주도권을 가질 차례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혹시 질문을 받으셨는데 답변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셨다면 다음에 상대방 후보 토론 때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신환철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갖는데 어느 후보가 2분 동안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미영 후보가 김성환 후보한테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했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전북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학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학력을 신장한다,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환 교육감은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아마 오늘도 통계 자료 가져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단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대학교만 놓고 보더라도 인문계에 들어오는 학생들 수준을 보면은 적어도 3개 시에서 반에서 5등 안에만 들어야 우리가 전북대학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 정도로 전북 교육의 학력이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상위권 학생의 실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수능 시험에서도 전남이나 강주는 만점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전북은 지금까지 거의 만점자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놓고 볼 때, 수능의 평균을 놓고 보면은 좀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상위권 학생의 학력도 전국 수준에 비해서 말하면 떨어지고, 또 아래 학생들 학력 미달도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 점을 우리 김성환 교육감은 답변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전주, 군산, 익산 3시에서 반에서 5등 이내에 들어야 된다. 이것은 역으로 보면요, 지역대학인 전북대학교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능 일제고사 기초학력 미달 비율인데요, 제가 이걸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2009년 제가 취임하기 전이죠. 이 당시에 9.48%가 기초학력 미달이었습니다. 2010년에 7.29, 2011년에 4.10, 그리고 2012년에 3.58로 이렇게 급격하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후보님 다시 한번 죄송한데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다른 시간 활동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환철 후보 2분 또 다른 후보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홍률 후보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 신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학교의 자율권이 강화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장이 구심점이 돼서 학교장이 교사들과 함께 각 학교의 특수성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학교의 학력이 신장된다고 보는데,
우리 유영렬 후보는 지금 사립학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덕암학교 이사장으로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덕암학교 실정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랄까 그런 것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무슨 사립학교, 공립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교육부나 또는 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공사립이 거의 다 같고요. 다만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느냐 여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학력성장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기본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시간과 선생님을 갖다가 이렇게 지도력을 맡겨도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초교육, 기본교육이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기초 기본교육을 충실히 해서 만약 부족한 학생들은 어떤 경우에도 보습교육을 통해서라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의욕을 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도록 열심히 가르치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실적 보상이라든지 그 학력 증진 자체에 대한 그런 높은 평가를 이렇게 줌으로써 우리 학교가 살아나고 열심히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두 다 됐습니다. 다음은 유용렬 후보께서 먼저 2분의 주도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후보 상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명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아주 의욕이 차세요. 오랜 동안 평교사로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을 아주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내놓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죠. 강남. 적어도 강남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강남 못지않는 우리 전북 학력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로 진학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당찬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우리 전북 교육을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또 진로 진학 특별본부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의 그 학습 의욕이 학력 신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은 저희가 학교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이렇게 판단한 바로는 아이들이 어떤 자신의 꿈과 진로를 분명하게 찾았을 때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학력이 신장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 꿈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진로 체험의 어떤 그런 그 안내가 필요한데요. 지금 어떤 이런 과정들이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는 아직 전북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통일적으로 통합적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진학 특별본부를 설치하는데 우선 당장은 우리 전북 교직원들의 어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좋은 강사를 거기까지 불러들여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나머지 2분 쓰시죠. 우리 김성환 후보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기초학력 그간에 잘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또 뚜렷하게 그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지도 대책 이런 거를 어떻게 시행해 오셨는지 그만큼 기초학생 탈락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미달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어떤 그 대책을 가지고 현장을 임했을 것으로 볼 때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쟁 교육에서 협력 교육으로 자꾸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좋습니다. 과연 경쟁 없이 아이들의 성적 향상이 가능한지 이건 상당히 좀 다른 분야입니다만은 거기까지 두 가지를 좀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죠. 기초학력 이달 학생 비율을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 4년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세웠던 것이 혁신학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 경우를 보면 혁신학교 초등학교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성과는 지금은 이게 다른 일반 학교로 지금 퍼지는 그런 기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책으로 세웠고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서 가르치는 그런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경쟁 없이 과연 학력 신약이 가능하겠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경쟁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어린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몬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로 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환 후보의 주도권 순서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아직 정하지 못하셨습니까? 신한철 후보께 그러시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100년 대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제고사에 의해서 과거에 교과부, 지금은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학생들 줄 세우기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을 바라보고 설계되어야 할 교육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시달림을 당해서 어떻게 교육자치가 제대로 뿌리낼 수 있겠냐. 특히 신 후보님께서는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그런 전문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 줄세우기 정책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4월 9일자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인데 국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주요 12개 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3.0 평가를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것이 2.8입니다. 모조리 지금 낙제점을 받고 있거든요. 이 본질은 뭐냐면 줄세우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세우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승환 교육감 지금 후보입니다만은 사실 지방자치 수준에 보면 교육자치는 거의 교육부 중앙의 의존도가 거의 100% 정도 됩니다. 그런 엄연한 현실 속에서 중앙정부와 이 자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싸웠던 것은 다른 한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치를 구현시키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존중하고 또 존경합니다. 다만 이제 줄 세우기는 저는 좀 다양한 줄 세우기가 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줄 세우기는 주로 교과목,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만 했는데 지금은 어떤 거기까지 특화랄까 진로 이런 것도 같이 다양한 형태로 답변 듣겠습니다.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나머지 2분 다른 후보와 좀 토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홍렬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 후보님의 기초 기본교육 미달 학생 대상 집단 보습 이 부분을 방송 대담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21세 유 후보님이 아이들에게 집단 보습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혹시라도 학교가 보습학원화 되는 거 아닌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교육 자체도 구시대적인 단순 문제풀이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또 후보께서는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조금 전에 제가 이 한국일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던 경쟁 교육 이것을 후보님께서 적극 옹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포함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습이라는 말을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특히 기초 분야는 반드시 메꾸지 않으면은 다음 진도를 못 나갑니다. 다음 학습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기초가 되지 않았으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보습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막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시간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방법도 결국 동원할 수 있다. 제 생각은 아까 그거를 성적 지향으로만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기초 기본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다음 단계에 이것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소위 말하자면 학업 중단 상황 이런 상황으로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습 교육이나 이런 그 자율 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듣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 첫 번째 상호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 말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상당히 쉽지 않으셨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호 토론 순서가 3번이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1분 이내에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드리죠.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숱한 논란을 거쳤는데 아직도 논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보완해야 한다, 교권 침해가 우려됐다, 학생 인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 여러 가지 주장이 혼재해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환철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인권 조례 필요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육 공동체에서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고 학부모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인권은 내용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상대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수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 공동체 전체의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한 20초 남았는데 더 안 쓰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더 쓰게. 그래서 학생들 그 인권의 소수자의 의견 같은 거 조금 어른들이 또 일반적으로 보기에 좀 우려스러운 것들은 좀 기회가 되면은 좀 수정 보완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유홍열 후보 답변 1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권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넘어서 저는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들에게 물론 하나의 인격 주체로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더 큰 사랑으로 아이들을 감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특히나 선생님과 학생 사이는 더더군다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인격적 교감으로 모든 것을 녹여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인권 조례를 굳이 조례를 정할 만큼 우리 지금 교사와 학생 사이가 그렇게까지 갔는지 학교 사이가 과연 그런 사이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원천적인 학교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서 저는 인권 조례는 저는 두지 않았으면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선생님들의 뭐 인권 교권까지를 여다가 결부시키는데 교권과 인권을 넘어서 우리는 큰 사랑으로 붙들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김승환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예. 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하고 확인해낸 가치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인권의 주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인권의 주체입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정말 슬프게 쓰러져 갔던 우리 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인권의 주체입니다. 그 아이들 대한민국 국가 권력이 과연 인권의 주체로 예우를 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보고서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범법 행위입니까?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의사표현 행위입니다. 아이들은 성장기에 인권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 친구의 인권의 가치도 알게 되고 선생님의 인권의 가치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명 후보 답변 1분입니다. 네. 네, 저는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30여 년 동안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추진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마치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반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그 절차 과정을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중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교육 관계자 그리고 교사, 학부모 또는 학생들까지 함께 서로 토론하고 서로 논의하는 통합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인권 조례가 명실공히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북교육청이 바로 이런 과정을 너무 소홀히 했거나 간과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논란이 지금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방법은 앞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한 후보당 이 4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한 분만 상대하셔도 좋고 또 여러 후보와 토론하셔도 좋습니다. 토론 주제는 교육부와의 이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교육부와 이 도교육청이 교육 현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며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교육부는 감사권과 예산으로 압박하기도 하고 도교육청은 소송으로 맞대응하기도 합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렬 후보께 4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와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미영 후보님께 먼저 좀 묻겠습니다. 우리 보통 교육, 특히 이제 전북교육자치제가 주관하고 있는 우리 전북교육 전반으로 볼 때 교육과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교육과정령 이 범위 내에서 또 각종 지침과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학교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 정부 정책이 또 거기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큰 이렇게 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전북교육청이 늘 중앙부와 교육부와 마찰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과연 우려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명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교육부가 펼치고 있는 어떤 교육 정책이 물론 100% 다 동의하는 교육감은 없을 것입니다. 교육 철학도 다양하고 또 민선 교육감으로서의 또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전북교육의 수장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교육 가족 이해 집단을 서로 어떤 조정하고 갈등을 또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또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교육부의 교육 정책이 어떤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분명히 할 말은 해야겠지만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실속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예산상의 불이익이랄지 이런 부분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다른 시도 교육감과 연대해서 함께 제안하고 고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제가 우리 김성환 교육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자치는 상당 부분이 우리 고의적 업무보다는 위임적 업무가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간에 뭡니까? 정권의 교육 정책을 상당히 비판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용감히 나서겠다 이런 의지까지
근간에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감이라는 표현 안 쓰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도 교육 정책을 비판하면서 우리 전북 교육을 이끌고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딱 집어서요, 우리 그 정부가 교육 정책을 펴신 것 중에 꼭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이것은 하면은 우리 전북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하셨는지. 25초 남았습니다. 예. 네, 하나만 그럼 예로 드릴까요? 예. 네, 2012년에 교과부 장관이 학생부의 학교폭력 사실을 기저해서 대입 전형 자료, 취업 전형 자료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작년 2013학년도에 대학 입시가 좌절된 학생이 전국적으로 350여 명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희생된 학생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이 좀 힘들더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바로 알겠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김성환 후보가 이제 4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이것 좀 봐야 되는데.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가 안 되셨다면 혹시 다른 후보에게 먼저 좀 넘겨도 될까요? 아니요, 그냥 할 건데. 지금 이미영 후보께요. 질문 하나 드리죠. 아마 기본적인 입장 차이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시간 선택제 교사를 교육부가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이미영 후보께서는 교사 카스트 제도와 이런 표현 혹시 쓰셨나요? 네? 교사 카스트 제도와. 아니요. 아, 그랬나요? 예. 지금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런 그 교육부 잘못된 정책, 시간 선택제 교사,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부 정책이니까 그냥 따라야 된다. 따르지 않고 충돌을 하게 되면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우리 전북에 온다. 이런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교육부의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할 말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제 교사는 분명히 어떤 정부의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그 편의적인 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특히 교육은 어떤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지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연속성과 지속성이 어떤 그 교육의 효과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그 결정 과정을 그 시간제 그 교사 제도로는 채울 수가 없고, 교육의 과정에 많이 도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 우리 김 후보님의 어떤 정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렇게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나는 옳으니까 나는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 가족은 수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뜻을 같이 하는 저는 교육감들과 연대해서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의 어떤 불이익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상대를 바꿉니까? 자유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하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명 후보께서 생각하실 때 제가 지난 4년간 전북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육부와 정책 마찰을 빚은 것 중에서 이 정책만 그냥 따라서야 된다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 그런 어떤 교육 정책을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김 교육감님의 교육 행정 스타일 그리고 어떤 그 교육부와의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떤 지나치게 어떤 법적인 잣대로 대응해오지 않았나. 저는 그 법적인 잣대로 어떤 교육 정책이나 행정을 대응해 왔을 때 학교 현장이나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그 기재를 반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학교 현장에 있었던 제가 볼 때는 불과 3, 4일 사이에
10건의 교육부 공문과 시간 좀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김승환 후보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예. 주도권이 있으니까. 저기 짧은 시간인데 신한철 후보님. 지금 제가 내걸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헌법 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일관성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 여기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건 뭐 우리 교육감 후보 혼자 생각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여러 교육감들과 함께 이렇게 의견을 그러면 그쪽의 의견에 대해서 취합이 되면은 뭐 정부에 이제 건의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이면은 그게 만들어지겠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뭐 또 투쟁 또 하는 거 아닙니까? 10초가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명 후보 4분 주도권 가지시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승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감은 어떤 전북교육의 수장이자 다양한 그 이해 집단, 교육부를 포함해서 국가기관을 상대하면서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서 그런 앞장서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민심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교육 현장이나 또는 도민들이나 또 많은 어떤 그 교육 가족들은 분명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전북교육감은 유독 갈등을 빚으면서 정말 가뜩이나 낙후된 우리 전라북도의 그런 그 예산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는가? 그렇다면은 같은 소위 그런 그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 다른 시도 교육감과의 어떤 그 과정도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그런 그 얘기도 듣고 있고요. 우선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그 낙후된 우리 전라북도 교육 환경 이런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과연 그 교육부에 몇 번이나 가서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지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직접 가서 장관에게 부탁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뭐 장관도 좋고요, 그 주무 국장도 좋고요. 교육감이 국장에게 가서 예산을 부탁해요. 네. 필요하면 그건 격에 맞지 않죠. 그건 격에 맞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전라북도 교육의 낙후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낙후된 지역을 이거 보십시오 한번. 이게 2013학년도 수능 성적입니다. 이 전라북도 아이들이 지금 8개 도단위 1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낙후된 지역입니까? 네. 이게 지금 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지금 질문을 이것이 지금 2012년 6월 14일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여기서도 전북교육을 극찬하고 있거든요. 이명 후보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낙후됐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주제는 교육부와의 관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바로 김 교육감의 그 행정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라면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는 교육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국장도 실무자도 적극적으로 가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짧게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 그 전북교육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의 정확한 액수는 대략 한 60억 정도의 저는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정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절박한 전문 상담사나 스포츠 강사가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그 아이들한테 절박한 그 예산을 위해서라면 바로 저는 어느 누구라도 발로 뛰고 호소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교육부 국장 교섭은 도교육청 국장단위에서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2014년도 금년 상반기 특별교부금이 얼마 전에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청 작년 배정액이 105억이었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50억이 더 증액된 15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불이익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민심을 들어보면 아신다고 했는데 도교육감 4년 그 임무 수행에 대한 그 민심은 6월 4일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환철 후보가 4분의 주도권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승환 후보께서 금년도 교부금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 냈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랬지만은 작년, 재작년 전남과 비교해도 작게는 뭐 560억, 충남과 비교하면 거의 940억.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도 자료 내셨습니까? 그 언론 보도 정확하게 어느 언론인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겁니다. 아니 뭐냐면요. 지금 다른 분과 달리 지금 실 후보님께서는 평생 학자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학자는 근거 없이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언론은 근거가 어떤 건지.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그 전에 보도 자료 내신 적 있습니까? 그 전에요? 예. 필요할 때 보도자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 950억을 불이익당하고 그런 것이 없는데 왜 보도자를 내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중앙정부와 관계입니까, 지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자기를 선출해준 유권자에게 얼마만큼 말하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도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네 시의원까지 이제 발로 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자기 이제 부하 직원을 시켜서도 할 수 있고 본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계속 이제 격을 따져서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은 여건데 밑에 직원이 이제 한다. 그것도 뭐 격식을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지사가 또 예를 들면 전라북도의 시장 군수는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로 뛰고 나를 세우고 또 뭐 그냥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명 후보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 유권자인 도민들이 좀 아쉽게 생각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저는 뭐 경제적으로 950억 불이익을 입었다고 그건 확실합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어디서 본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봤다? 예. 제가 뭐 그거는 여기서 뭐 취소하겠습니다. 그거는 다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았다는 것은 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제가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중앙정부와의 소송을 지금 5건 임기 중에 하신 걸로 돼 있죠. 교과부 장관이 아니 그러니까 저를 검찰에 고발한 것만 7번입니다. 그래요? 장관이 고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중앙 언론은 필요고 지역 언론에 이렇게 자꾸 보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적게 받은 것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정부 교육은 갈등과 마찰과 분열, 중앙정부와 이런 뭔가 소송 이런 것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의 교육을 쭉 받아왔다고 생각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전라도에 대한 뭔가 편견과 인식이 안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할 때 말하면 전북 출신이다. 30초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면 상대적으로 받는 그 피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가? 답변. 마찰은 가능하면 피해야죠. 그런데 교육감으로서 그 아이들의 이익을 지키고 교사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하면 그때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상 손해를 많이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보면요.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전북 교육청 그렇게 불이 크게 입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두 번째 상호토론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후보께서 먼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네. 이미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학교 폭력은 아직도 학교와 학생들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현실과 근본적인 해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학교 폭력은 없어야죠. 그리고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방 조치는 뭔가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경고하고 혼내고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이 인성을 바르게 가지도록 하면서 또 필요한 치유 작업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결과 이미 언론 보도에서 나왔죠. 한겨레 신문에서도 보도를 했고 속칭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 학교 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교육청의 경우도 보면 통계 자료에 계속해서 지금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현격하게 줄어든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명 후보 답변 1분입니다. 네. 얼마 전 전주의 중3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투신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보면서 U클래스의 전문 상담교사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먼저 U클래스 전문 상담교사가 확대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예체능 교육을 강화해서 어떤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이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동 중심의 학급 운영, 우리가 흔히 또래 상담이라고 하죠. 또래 상담을 적절히 육성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생명 존중 사상과 배려의 협력 교육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개돼야 할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신환철 후보 1분입니다. 예, 우리 교육감 후보께서 좀 폭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은 작년에 전국 평균 2배가 됐다 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그렇게 줄어들었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폭력은 이거는 없애야죠. 이거는 인성의 말하면 문제와 같이 맞물려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면은 폭력은 줄어들고 아마 전북의 폭력이 줄어들었다면은 그건 분명 인성교육이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그런 것 중에 저는 우리 이명 후보와 생각을 많이 같이 하는데 특히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포츠 강사의 대량 학살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유홍열 후보 차례입니다. 네, 학교 폭력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 분석부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 환경이라든지 또는 사회 환경 또는 교육 관계 이런 데서 욕구가 불만하다는 이런 상황에서 돌출적 행동을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돌출적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아까 유클래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 활동을 통해서 사전 진단을 통해서 이게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진단들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김성환 후보께서 전북이 줄고 있다. 저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과연 줄고 늘고 한 것이 이 보고 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 보고 체계에서 과연 제대로들 학교에서 보고를 하는지, 보고를 제대로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등등 이런 것도 한번 현장 논의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분 시간이 초과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TB 특집 6.4 지방선거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다만 주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유 토론입니다. 먼저 신환철 후보가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4분의 시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김성환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 폭력 또 인성 교육 맞물려 가지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환 후보는 전직 교수와 교육감을 지냈습니다.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혈육 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네, 그렇죠.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혀를 보는 사람은 아무리 우수한 능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건 완전한 사람이 저는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김성한 후보께서 교육감으로 계시면서 효도에 대해 펼친 전북 교육 정책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성교육 속에 그 효교육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오늘 전주 향교에서 성년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예. 전주 향교 또 각 지역에도 향교가 있죠. 거기에서도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직 교원들 출신이 또 학교에 가서 이런 인성을 포함한 효에 관한 강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을 또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 김 후보께서는 일일 보고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용어 자체는 들어봤지만 어떤 사안과 연결돼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듣는 것은 뭐 특정 교원단체의 학교 책임자가 학교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윗선에 보고하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교원 단체입니까? 교원 노조입니까? 교원 단체. 또 교원 단체에서 교원 노조가 아니고요. 예. 혹시 그래서 정말 일일 보고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 4년 동안 그러면은 그럼 학교에 대해서 피드백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까? 저는 그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감에게 바란다, 자유 게시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누구든지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도 계속해서 받고 또 면담도 받고 또 현장 가서 교사와 간담회 또 학부모와 간담회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이들과도 만나고 있고요. 아, 예. 지금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인사 특위도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했던 것 같고 뭐 정책 연구소장, 대변인, 감사 담당관 이런 분들이 그 인사 과정에서 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새 직책에 대해서 감사원도 감사를 했고 교과부도 감사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임명 취소하라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중요 보직에 대한 인사에서 교육감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정권 차원에서 전북 교육감을 가만뒀겠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우선 우리 교육감 지금 그 후보께서는 굉장히 청렴하다. 청렴을 자랑, 소신 그런 큰 덕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청렴은 인정하더라도 신한철 후보님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홍열 후보의 주도권 4분 차례입니다. 예. 우리 신한철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시겠다. 그러시면서 평교사 일반인까지도 이렇게 개방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과연, 학교장이든 학교 책임을 지는 분이 이 전문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반 인사 체계는 꾸준하게 이렇게, 인사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맡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 요즘 공모제 등을 통해서 물론 특수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도 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공모제 등 일반까지 확대 개방으로 인한 전문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김성한 교육감 후보께서도 이제 공모제를 좀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는 일반직이 교장 갈 수 있죠.
개방형으로. 네, 사표하고. 그러니까 지금 교장 선생님에 대한 한편으로 불신도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는 그야말로 학교 전체를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내서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는 이런 그 과정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능력을 인정받고 또 경영이 잘할 수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분들한테도 또 기회를 주고, 그 선택은 또 위원회에서 또 선택하잖아요. 교육감 마음대로 교장을 이렇게 뽑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말하자면 서류를 내고, 그래서 검증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면은, 얼마든지. 2분 남았습니다. 예, 네. 얼마든지, 가능하다 봅니다. 네. 우리 이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아침 도시락을 이렇게 제공해 주겠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아침밥 먹고 오지 않는 애들 정말 많아요. 걱정이에요. 예, 아침 도시락. 글쎄, 여기 혹시 예산을 좀 계산해 보셨는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과연 시행했을 때 그 효과를 어디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단순하게 그냥 밥 먹고 오지 않은 아이들에게 밥을 준다. 이런 논리이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도시락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제가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아침밥을 먹고 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진학과 취업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어떤 굉장한 학습 양이나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나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학습 의욕이 저하되고 학력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피부로 이렇게 느껴왔습니다. 물론 예산도 따져봤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고3 학생들에게 실시를 할 계획인데요. 우리 전라북도 고3 학생들이 약 25,000여 명, 그리고 이제 아침 웰빙 도시락으로 저는 이제 공약을 내놨는데요. 아침 웰빙 도시락은 어떤 지역사회의 친환경 농산물이나 동네 소상공업자의 빵집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4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예. 다음은 김승환 후보 차례입니다. 예. 네, 유홍열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더감정보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이사회 회의록 또 예산 다 공개를 해놓고 계십니다. 제가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참 깔끔하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고 또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 이후로 과거에 전북교육청 하면 청렴도 전국 꼴찌 그 라벨을 계속 붙이고 다녔는데 지금은 전국 상위권에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보 서열제 공개하고 사무관 영야평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대 교육위원회 시절에 그때 의장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께서 보실 때 지난날의 전북 교육의 청렴과 그리고 현재의 전북 교육의 청렴 사이에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청렴도 쪽보다는 저는 그 교육의 성과 이쪽에서 아니 제가 질문이 청렴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그 교육계에서 늘 그 얘기 되고 있는 것이 현장 또는 인사 관련한 청렴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진문목으로서는 결코 그냥 떠도는 말과 또는 그런 걱정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제대로 하려는 의욕이 오히려 더 앞섰다. 이렇게 봐서 지금 그런 모든 시민의식이나 공직윤리가 상당히 성숙이 된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 김성환
후보님께서 교육감을 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어떤 그 결과론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교육감의 의지와 또는 그냥 성숙된 공직윤리 이렇게 저는 봐서 그렇게 그때 크게 문제된 일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과거에도 전북교육청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이명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 4년 하면서 그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전주 원동초 경우에 어울림학교 아실 겁니다. 지정할 당시에 학생이 불과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4명으로 늘어났거든요. 무주의 괴목초 있습니다. 거기도 17명이던 학생이 지금 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명 후보께서 과거에 전북 농촌학교 살리기 운동 본부 활동하셨죠. 네. 그리고 2010년에는 전북 농촌지역 교육 네트워크 이것도 창립을 하셨어요. 네. 그만큼 다른 누구보다도 농촌 교육 살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정말 한번 정책적으로 들여다보고 싶다. 농어촌, 전라북도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데 반드시 이거 정책을 해야 된다. 그게 있다면 혹시 뭘 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저 역시 농촌학교 그 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농촌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학생 수가 이제 어쨌든 김 교육감님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그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학생 수가 부족해서 학교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막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그 농촌 학교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지역 아이들이 도시로 전학을 가지 않고 자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명 후보의 주도권 차례입니다. 네. 김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또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학교 현장의 그 교직원들은 특히 이제 교사들은 청렴도는 이제 과거의 어떤 사회 구조의 잘못된 고리 속에서 또 수많은 부패 구조 속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도민이 함께 청렴도는 함께 가져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김 교육감님도 이렇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 현장에서 지금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 청렴도에 준하는 게 어떤 교원 인사 문제입니다. 아까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감사원이나 또는 도의회 인사특위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그 인사상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당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크든 적든. 그래서 어떤 그런 인사상의 문제, 특히 어떤 측근 인사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쓰기도 하는데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학교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의 어떤 실망감과 어떤 낭패감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그 세 자리 때문에요. 네네네. 어떤 그런 그 낭패감 속에서 교사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잠깐만요. 네,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2분 말씀드리고요. 남았습니다. 예. 네,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드렸던 진로진학 상담교사 문제입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우리 중학교의 절반이 50%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016년부터는 전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 자유학기제 운영과 진로 진학 상담에 필요한 진로 진학 상담교사가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유난히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만 그 배치율이 아주 적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네, 그 이유를 묻고 싶고요. 네. 우리 그 전라북도와 같은 농도인 농촌학교가 많은 그런 그 도 단위 권역도
예를 들면 뭐 강원도나 충남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95%가량의 학부율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전라북도만 이런 교사 배치율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진로진학 상담의 그 전문성을 가진 진로진학 상담의 기회를 상당히 갖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당장 필요한 자유학기제 저는 제 개인적인 철학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북 교원들이 전라북도 교육청의 인사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다는 건 알고 계시죠?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 교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육부가 이 진로진학 상담 교사를 강화시키려면 티오를 줘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는 새로운 티오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교과 전담 교사 빼서 그 티오를 빼서 진로진학 상담 교사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명 후보님, 저는 말씀드리는 이명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세 번째 상호 토론을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 상호 토론의 기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후보들께 다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리지요. 마침 같은 맥락의 이 상호 토론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답변을 보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답변 시간 1분이고요. 유홍렬 후보께서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지 못해서 이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입시 공부는 열심히 지도하는데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길잡이가 되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점수에 맞춰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는 불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진로 적성 교육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아이들의 소위 말하면 성장 이력이 있습니다. 성장 이력을 먼저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성장 이력을 제대로 또 관리, 활용 이런 것이 좀 미흡한 점에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유초 과정, 초등 과정이 생활 중심 교육으로 이렇게 제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중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이 탐구 과정으로서 제 몫을 충분히 해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모두 거쳐서 아까 외국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덴마크 같은 경우는 우리 학년으로 5학년 정도면 이미 진로 결정을 하는 과정을 싹 밟아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 묻혀가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 하나를 탐색을 제대로 가지고 거기에 기초한 진로 적성 지도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김승환 후보 답변 1분입니다. 네. 진로 진학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북교육청에서는 이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로 진학 체험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에게 모든 공간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이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진로 직업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대한지적공사와 이미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공간을 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JTB인데 JTB에도 저희가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좀 열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들이 우리 학생들의 진로 직업 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 이명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네. 방금 김 후보님께 질의했던 대로 우리 전라북도에는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출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힘들다는 하소연을 저는 최근에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스스로 꿈을 설계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진로진학 특별본부를 설치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진로진학 특별본부에서는 바로 아이들 개개인의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를 함께 멘토링 해줄 것이고 또는 학부모 상담과
지역사회와 함께 바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철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그 인재 육성하는 가장 그 근본이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정확히 설정해 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재라는 것은 뭐 공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애들이 그 재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건강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든데, 뭐 앞서 우리 이명 후보도 나왔지만은 그것을 관장해 줄 수 있는 진로 상담 이 교사의 배치율이 지금 전라북도에 아주 적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거는 뭐 교사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거는 말하자면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상호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해보신 것과 방법은 같습니다. 주어진 주제가 없다는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4분의 시간을 애초에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체돼서 3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그 유홍열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학교 폭력 관련해서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 폭력 사안에 관해서 철저하게 진실주의입니다. 은폐하지 마시라. 그것을 허위 보고하지 마시라. 이런 것을 만약에 진실대로만 보고를 하면 일단 학교장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 원칙을 지금까지 고수해 오고 있고요. 그 결과 2012년에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총 905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들어와서 367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답변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성장 이력제, 거기에 학생들의 성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이 다 들어간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중요한 개인 정보들이 거기에 집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학생들 정보인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가장 아이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부모일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정보보호를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학교에서 마음대로 못 띄고 본인의 승낙 없이는 못 띄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보호 시스템이 전 되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학습 이력제, 생활 이력제 같은 것은 물론 그 더더나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 아이의 전 생애에 관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법적으로도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일반 법으로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잠깐만요.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뚫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만큼 보안에 취약한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을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해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그거를 어떤 그 아이를 지도를 위해서는 그 내력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타 이용을 위해서 그걸 정보를 캐내거나 다른 데 쓰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봐서 그거는 그걸 다루는 선생님과 학교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만 충분히 보호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됐습니다. 저 신한철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중에서 이게 뭐지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과후 관련해서요. 사교육 시장에서 실력 있는 강사를 초빙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죠. 방과후 학교인데 거기에서 가르칠 강사를 사교육 시장에서 실력 있는 강사를 초빙해 오겠다. 지금 이 말씀이죠? 아니요. 그 경력을 붙이는 겁니다. 공교육 학교에서 하는 현재 교사와 말하자면 밖에서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사와 말하자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쟁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이명 후보가 주도권 3분 가지겠습니다. 네. 김승환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그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을
간혹 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청소년 자살률은 1위입니다. 2012년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볼 때 지난번 전북교육청에서 전문 상담사 어떤 집단적인 감원 계획을 보면서 저는 어떤 모든 거에 앞서서 당장 제가 가까이에서 봤던 자살 고위험군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은 물론 담임교사나 또 여러 교과 교사들이 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상담 기법이나 어떤 상담자가 아니고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경험을 해봤고요. 그랬을 때 전문 상담사의 대량 감원 문제는 어떤 일자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장 절박하게 아이들이 SOS를 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특히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일정한 마음의 공감을 주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이클래스라는 그런 교실을 통해서 지금 그동안 각 학교에서 설치해 왔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볼 때 어떤 예산에 앞서서 예산보다도 저는 바로 이러한 전문 상담교사, 전문 상담사 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 교육감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언론지상이나 SNS에서 계속 요구되고 있는 이들 전문 상담사들의 그런 정말 말 못할 뜨거운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만나서 들어보셨는지, 그 점이 30초 좀 남았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만나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청소년 자살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자살률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 해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독 이제 집단 감원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쓰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전문 상담사 잘 아시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응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교육부는 계속 자기 몫을 줄여나가죠.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시도교육청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가용 자원 자체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환철 후보 3분입니다. 괜찮습니까? 우선 이명 후보님께 묻습니다. 지금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사회 시스템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교육청 소속 학교들과 특히 학생들의 수련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 시설들이 안전에 취약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후보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수련 활동을 하는 곳 중에 조달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련 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교육감님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등록. 조달증에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등록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안전도 인증 평가는 계속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전북 교육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학생들을 인솔해서 제주 수학여행을 이렇게 다녀온 경험들이 여러 번 있어서 이번 세월호 참사는 결코 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늘 위험에 어떤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녀오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같은 방식의 대규모 학생을 동원해서 함께하는 이런 현장 체험학습 방식은 위험할 뿐더러 교육적인 효과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은 앞으로 학급별, 소규모 어떤 동아리별 체험학습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김성환 후보님께 한번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지금 분향소 다 만들었죠. 네, 설치했습니다. 본청에도 설치하고요. 예, 그게 그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죠. 예산 한 2억여 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조형물을 지금 도교육청 앞에다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선거를 앞두고 혹시 뭐 전시행적이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세월호 참사로 비명해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모독이다.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제 생각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애도를 하고 이러면서 뭐 당연히 해야 한다. 근데 이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돈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더 들어가는 것들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홍렬 후보 3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성환 후보께서 혁신학교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시겠다. 아닙니다. 그런 오보입니까? 오보입니다. 그 오보인가요? 그런 오보는 없었고 유홍렬 후보께서 그걸 오해를 하신 겁니다. 오해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어디 보도에 나와서 신문에 나와서 그런 보도는 도민일보에 나와 있거든요. 도민일보 그런 보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혁신학교가 지금 우리 101개죠? 네. 어떻습니까? 그 혁신학교에 관해서 과연 효과를 분명하게 늘 주장하시는 대로 과연 교육이 뭐 혁신이다. 그럼 과거를 부정하는 것인지 새로운 것을 더 가치 있게 추구하시는 것인지 이거 가치 척도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혁신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네. 제가 작년에 어느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인터뷰 끝에 가치 척도 기자가 기습 질문했습니다. 교육감이 생각하는 교육 혁신은 뭡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죠.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 찾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육의 본질 찾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막 뜯어엎고 이런 것이 아니다. 원래 교육에 갖춰야 될 그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나가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예로 든다면 아이들은 늘 그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 가면 그 지적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즐겁게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학교를, 그런 교육을 해나가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못 찾아낸 본질을 자꾸 찾아내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전북 혁신학교가 지금까지 본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본질 접근이 안 된 부분을 본질로 자꾸 이렇게 끌어내겠다. 본질을 많이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보자. 역시 본질 접근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한철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자율성 보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사립학교 지금 자율성이 뭐 어떻게 지금 보고 하신 말씀이시며 어떻게 보장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아까 우리 유 후보께서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교육청에 지시를 받고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립학교는 또 사학의 건립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립학교에 건립을 하신 분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키겠다. 그런 건립 그런 이념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이념에 따라서 말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청은 당연히 그런 자율성을 인정을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율성입니까? 그러면요. 자율성. 아까 말씀대로 지금 전부 다 모든 학교가 정부 예산 지원으로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책을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토론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호소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홍렬 후보 마무리 연설 시작하시죠. 전북 도민 여러분, 전북교육 많이 걱정하시죠? 지금 들으신 대로 모두 다 좋은 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잘할 의지들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전북 교육을 올려 세우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도록 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전북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담보하는 우리 전북이 되도록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꼭 교육감 선거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전북 교육을 새롭게 하는
이런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신환철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토론회를 지켜보시면서 전북 교육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신환철과 함께 전북 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위기에 빠진 전북 교육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저 신환철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행정을 제대로 아는 행정 전문가입니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불통의 시대를 끝낼 소통의 적임자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자문위원과 전북시장구수협의회 자문교수를 지냈습니다. 보통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교육 전문가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사였던 아내를 충실하게 외조하였고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에서 일평생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곳을 같이 보고 부모님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며 지역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할 사람 신환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영 후보 마무리 연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의 짧은 토론 속에서도 위기에 처한 전북 교육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불통과 독선의 교육 행정이 낳은 위기입니다. 전북은 그간 18년 동안 학교 현장을 잘 모르는 교수 출신이 교육감에 재직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를 잘 아는 교육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낙후 전북을 바꾸려면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저 이미영은 늘 학교 현장에서 지역사회에서 교육개혁을 추구해 왔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실력을 높이겠습니다. 30년 교육 한 길로 살아온 이미영에게 맡겨주십시오. 학교를 잘 아는 교육자가 교육감이 되어서 전북을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승환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예. 전북 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학부모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학생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도교육청 1200번 출근을 했고 또 토론 2만 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수많은 학교를 방문했고 또한 교육 가족들을 만나서 말하고 듣고 그리고 서로 다짐도 했습니다. 이제 교육감 임기 4년을 마치면서 다시 교육감직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제 눈에 전북 교육의 비전 확실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최우선의 가치, 최고의 가치, 최선의 가치입니다. 지켜내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겠습니다. 6월 4일 교육감 선거, 그날은 전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1번지가 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그러니까 오후 5시 30분부터는 이 전주시장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